여러분 고려대학교 왜 가고 싶어요? 고려대 합격한 학생들한테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합격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때 여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파인아트도 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배우고 싶어요. 고려대학교 전공 자체가 디자인 조형학부고, 디자인 조형학부에서 1학년 때 배우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뭐 CD나 산디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배우지만 파인아트, 순수 회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배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죠. 요즘 뭐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되게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디자인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아티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보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거의 한 7대, 작년 같은 경우는 7.12대 1, 거의 한 36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지원을 할 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건식이라는 거죠. 재료가 연필로 실기시험을 본다. 뭐 국민대라든지 서울대 수시, 올해 서울대가 뭐 이제 올해부터 정시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두 학교, 대표적인 그 최상위권 두 학교가 연필이라는 재료로 실기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사실은 나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이제 고려대학교, 연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고려대학교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같이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사실 작년과 다른 올해의 큰 변화는 정시로만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수시로도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수시로 15명 선발을 해요. 정시로는 35명 선발을 하고요. 실기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정시 인원이 15명이나 줄었네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도 실기 열심히 해서 합격을 꼭 해야죠. 수시 선발에 대한 부분 잠깐 살펴보면은 배수제가 있습니다. 1단계를 서류로 5배수를 선발을 해요. 그게 서류라는 거는 생기부 내용이랑 내신 성적 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배수에 선발돼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1단계 성적, 서류 60% 성적이 이제 반영이 되고 면접 40%가 반영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님 인터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시에서 인원을 선발을 하는 이유는 정시는 어차피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다. 근데 수시에서는 미술 이외의 다른 과목에서도 특출난 재능이 있고 그런 뭐 경시대회라든지 공모전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하고 싶다. 디자이너가 꼭 유명한 디자이너가 미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번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는 수시 같은 경우는 꼭 미술과 관련된 홍대나 뭐 이런 미술활동 보고서가 중시됐던 학교들에서 합격했던 학생들의 이력이 아닌 조금 더 특이한 이력을 가진 학생들도 선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시는 사실 수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좋은 학생들한테 유리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이 70%가 반영이 되고 실기가 30% 반영이 됩니다. 학생부는 반영하지 않아요. 수능 점수가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그동안 고려대학교 지원을 했었고 합격을 했었어요. 작년에 저희 강남 그린섬에서도 3명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들 성적은 다 국어가 2등급, 탐구가 1등급, 영어가 1, 2등급인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군에서 선발을 하죠. 내년부터 나군이겠지만. 근데 서울대 가군에 이제 10배수 안에 통과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아무래도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나군의 과기대, 고려대, 홍대로 분산 지원이 되겠죠. 그 고성적권대 학생들이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성적은 당연히 1등급인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상황이 올해도 발생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 관리 잘해야 돼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준비하려면은.
내년부터 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고려대학교는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서울대가 올해는 가군이었다가 내년에 낙원으로 이동을 했듯이 고려대는 그 서울대를 피해 다시 또 가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가 내년부터 경쟁을 해야 되는 학교는 가군에서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 가군에 있거든요. 이화여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고 고려대학교까지 가군에 있다. 또 성균관대학교도 낙원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한다. 이 네 학교의 경쟁률 분산은 내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거 가지고 분석하는 걸로도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의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내년에 큰 변화는 그렇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실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실기에 대한 인터뷰, 그러니까 뭐 작년에 입시를 치르고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신 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근간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려대학교 교수님 인터뷰는 사실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7, 8년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올해 미대 입시가 끝나고 미대 관련된 잡지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잡지에서 교수님 인터뷰한 내용들이 실렸더라고요. 그걸 한번 쭉 봤는데 고려대학교 실기에 대한 부분,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지겠구나라고 좀 기대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 합격한 그림들을 그동안 보면은 이게 소재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그림들을 뽑지? 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기초 디자인인가? 뽑는 기준이?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구조적인 의미 이외에 이런 좀 심미적이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그림들이 선발되지 않았다는 거에 굉장히 좀 놀랐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근데 교수님 인터뷰 보면 이제 그런 그림들을 선발을 하겠다라는 워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인공물과 자연물을 조합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구조와 의미, 심리적 특성을 결합해서 구성하는 디자인 실기라고 할 수 있죠. 고려대학교는 세 가지의 사물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실제 사물을 줘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 미만이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 타이가 나왔었고, 기존의 뭐 볼펜이라든지 뭐 이런 1,000원 미만의 사물들을 실물로 제시를 합니다. 나머지 두 개의 사물은 프린트를 해서 줘요. 인공물 하나, 자연물 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프린트했던 인공물은 수경이었고, 자연물은 나뭇잎이었습니다. 뭐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쭉 살펴보면은 자연물 같은 경우는 뭐 자연 현상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석류가 나왔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인공물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또 넓죠. 나무 뭐 관절로 이루어져 있던 손이 나왔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뭐 자가 나왔던 경우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습니다. 작년에 에어조단 농구화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일단 그 세 가지의 사물을 결합해서 구성하는 디자인 실기라고 보면 돼요. 실기 명칭은 자유표현이고요. 심사할 때 테크닉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동안은 테크닉을 굉장히 우선시해서 합격 선발을 했었어요. 정말 잘 그리는 애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뽑게 되죠. 너무나 뛰어나니까요. 극소수가 아니라 거의 정원의 한 3분의 2 정도를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그림들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뭐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창의성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려대는 이런 거 좋아해 라는 그런 통념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런 그림을 좋아해 라는 그런 통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그림들을 선발을 한 교수님이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일 그런 패턴화를 만든 거는 학원들이겠죠. 작년에 이런 그림들 붙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라는 패턴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몇 년 전부터 같은 패턴의 그림이 보이는데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린 학생이 합격한 것 같아서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그림이 그 좋은 점수를 받은 건 그런 요소 때문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런 그림을 선발하지 말던가,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은. 근데 그런 그림들이 계속 선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학원에서는 그렇게 그려야지 합격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간혹 고려대학교 준비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사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탕의 달다. 달기 때문에 그 단 속성을 가지고 다른 뭐 마을을 온통 단 걸로 뒤덮여 있는 그런 마을을 사탕으로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 판타지적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런 그림들보다 사탕을 제 위치에 잘 그리는, 공간적으로 잘 표현한 구조와 형태, 그리고 배열에 신경 쓴 그림들이 쭉 합격을 하다 보니, 야, 그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그런 그림들 교수님들이 과연 이해하실까?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인터뷰에서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그런 심리적 속성, 감성적인 어떤 해석 이런 부분들도 다 괜찮구나, 합격에 중요한 어떤 사고의 어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인터뷰 계속 살펴볼게요. 그림을 그릴 때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테크닉적으로만 보지 말고 숨어있는 논리, 감성이 많지 함께 고민해보길 바래요. 같은 내용입니다. 얼음과 나뭇잎이 주어진다면 대부분 얼음 뒤에 나뭇잎이 왜곡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려요. 잘 그리면 좋죠. 그런데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진 의미가 뭔지, 얼음은 뭔지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기초 디자인이나 국민대 기초조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물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질감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워딩처럼 얼음 뒤에 있는 나뭇잎의 굴절된 모습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직관적으로 관찰해서 표현하는 게 기존의 고려대학교의 평가 방식이었다. 기초 디자인이나 기초 조형에서도 주로 표현했던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얼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속성, 차갑다, 계절, 겨울, 뭐 여름을 상징할 수도 있겠네요.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속성,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이제는.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질감에 따라서 이게 계절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색상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다각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마인드맵이나 혹은 뭐 이미지 맵을 통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그 추출된 이미지와 연상된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결합을 해서 사고의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부터 고려대학교에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진짜 잘 그린 그림들, 주제부에 2가지의 사물을 넣고요, 부주제에 또 하나의 사물을 넣고 배경에 하나를 그려서 배경의 톤을 굉장히 어둡게 잘 깐 그림들이 그동안 합격한 그림들이어서 이거는 굳이 사고를 위한 평가는 아니다. 그냥 예고 학생들한테, 잘 그린 학생들한테 되게 유리한 과목이었다라고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씌워져 있었던 게 고려대학교 실기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더 폭을 넓게 교습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